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판 이촌 특별관의 고등부 강사 신준혁입니다. 오늘은 22년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내신 수학 시험이 있었던 날이고 고1, 고2가 동시에 다 치러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빠르게 분석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맞아오는 점수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꽤나 많은 이제 오늘은 뭐 1학년 건데 1학년 친구들의 정오를 조사를 꽤 많이 했잖아요. 그걸 네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난이도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예상되는 뭐 컷 정도는 조금 더 정보가 모여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선이 꽤 잘 본 점수일 거다. 우리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95점 정도여야 잘 받고 90점 이상이면 쏘쏘 네, 90점 미만이면 공부 안 하는 친구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또 고등학교 점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점수만 가지고 잘 봤다 못 봤다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오늘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선은 괜찮게 선방을 한 것 같다. 기말에 조금 더 힘내면 뭐 조금 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간단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네,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리 준혁 선생님께서 문제 열심히 봐주시고 우리 준혁 선생님이 용산고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 네,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눈에서 네,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의 시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꽤나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핵심 문항을 몇 문제 뽑아주셨죠? 네, 지금 제가 선정한 문항은 7문항이고요. 저희가 그 선정하는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과 항상 강조하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 다른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다 항상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시험에 나오고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항들하고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험이 오늘 우리 1학년 친구들은 10시 반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10시 반에서 60분짜리 시험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희 재원생들 기준으로 해서 정오표 작성을 해봤죠. 이게 뭐 항상 컴백해서 실제 점수를 이제 열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은 조사할 수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알려준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나 저희 학원 교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 접해봤을 문제는 이 A, B 앞에 개수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이 2가 아니고 1자리예요, 보통. 여기 그치. 2가 아니고 1. 음, 음, 근데 이게 만약에 2로 틀어져 있는 용산구는 이걸 좀 꼬아낸 건데 이걸 2로 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이 아이의 조합이 개수를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틀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음,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듣고 평상시에 공부를 좀 성심껏 한 친구들은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원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정답률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좋아요. 예, 그 애들이 맞아요. 좀 그렇더라고. 어, 평상시에도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음.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10번 문제를 딱 보면 네, 용산고스럽다가 보이는 네, 게 맞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겉보기에 봤을 때 흔해. 맞아요. 근데 풀어보면 어? 맞아요. 좀 다르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 이게 용산고 기출이기 때문에 용산고는 이 참 애매한 표현이지만 넓고 깊게 공부를 해야 돼. 맞습니다. 어, 제일 힘들지만 넓고 깊게.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너무 좋죠. 음, 이거 공부할 만한 가치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다음 문제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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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1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1학년에 그 시험 범위가 2차 함수인데 이게 지금 2학년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x가 a보다 크다 이런 범위 같은 거는 조건 보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축, 아, 네, 이 음, 아이가 그래서 이 함수를 보통 공부를 할 때 좀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제 풀듯이 푸는 게 아니고 음,
단편적으로 이 문제 풀듯이 푸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문제 풀 때도 이 범위와 조건과 이 함수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엄청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문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항인데 또 이건 또 의외로 또 틀린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이게 겉보기에는 쉽거든. 왜냐면 저희가 가르칠 때 이참수는 축에 문자가 붙으면 맞습니다. 어렵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얘는 딱 보면 축에 문자가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잠깐만 여기 사라져요. 네. 네,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붙어 있는 숫자하고 이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음. 숫자가 아니고 뭐 문자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따져봐야 돼요. 뭐 이럴 때 저럴 때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얼핏 보면은 이 축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는 문제가 아닐까. 이 문제는 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건 것 같아요. 식을 잘 쓰는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습니다. 왜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라고 해서 식을 체계적으로 자꾸 쓰는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게 이 문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땐 뭐 굉장히 까다로웠다 정도는 아닌데 이번 시험에 4.3점이었으면 좀 어려운 문제였나요? 저희가 이제 그 서술형 같은 경우는 훨씬 배점이 높아요. 막 6점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객관식에서 4.3이면 딱 중간 난이도다. 왜냐하면 1번 문항이 3.9점이고 끝에가 5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4.3점은 딱 중 난이도, 그냥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6번 문제. 다음 문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맞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고 네. 100점만 봐도 5.4점. 그렇죠. 나름 용산에서 또 킬러라고 낸 맞습니다. 거죠. 네. 100점 같은 경우 보면 근데 저희 이제 뭐 용산 입장에서는 킬러라고 냈겠지만 사실 우리 학원 재원생 같은 경우는 이걸 사실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장 저번 주 토요일에 오전에 학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리얼 실전 모의고사라고 거기서 완전 거의 적중을 시켰어요. 사실 적중이라고 봐도 한번 됩니다. 볼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봤던 시험지고요. 네. 리얼 실전이 뭐죠? 리얼 실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리얼 실전 모의고사는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개고생하는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이제 오전에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용산고스럽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문제를 많이 봐서 시험을 내는데 실제로 저번 주에 봤던 모의고사하고 완전 똑같은 문제가 지금 이번 학교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네. 좌측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문항이 학원 모의고사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문제가 오늘 출제됐던 문제가 네,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복소수 그리고 복소수를 구성하고 있는 수식 자체도 거의 일치하고 틀린 그림을 찾아라. 맞습니다. i냐 마이너스 i냐. 여기 마이너스 i죠? 여기는 i고. 그죠? 네. 네. 뭐 2n 플러스 n, n 플러스 4n 뭐 똑같은 얘기고. 그죠? 요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가르칠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냐는 실질적으로 뭐 다른 식이긴 하지만 결이 똑같은. 네, 같은 그죠? 게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꽤나 기분이 좋더라고. 맞습니다. 시험지를 저도- 딱 받았는데 저도. 네, 애들한테 이거 봐봐 공부하면 맞출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 실제로 문제 자체도 좋아요. 맞아요. 그 복소수 자체의 평가 기준이 결국에 그 거듭 제곱을 해서 순환성을 찾아서 어떤 추론을 해서 음. 학생들이 얼마나 추론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항인데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이 문제를 처음 본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하지만 해봤던 친구가 훨씬 더 딱 보면 맞습니다. 손이 가서 탁탁탁탁탁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공부를 사실 좀 성실하게 복습했던 친구들은 되게 기분 좋게 학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비슷한 문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명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이 문항에 그러니까 유형에 이름을 붙인다면은 결국 식세우기라는 것인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설명 잘 듣고 2차식 세울 때 근이 주어졌을 때 최고차항 미지수 k 놓고 식 세워서 알파 베타 주어져 있는 식으로 식 세우고 그 다음 접한다가 근데 네. 냉정하게 이게 네, 안 되는 애들은 진짜 안 돼. 맞습니다. 왜냐면 단순한 방정식 구조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추론도 해야 되고 규칙성을 찾아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x 제곱 bx 놓고 뭘 넣어서 찾는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네. 이게 요거보다 좀 까다롭게 만들어진 게 저희 선생님들 모실 때 그죠? 네. 네, 부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수학 선생님들 이거 좀 네. 저희 선생님들 이제 모셔서 면접 보고 할 때 면접 문제 중에 얘보다 맞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다 엄청 잘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정답률 괜찮던가요? 거의 많이 틀렸죠. 그 사실은 17번, 18번 이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많이 다뤘던 거지만 아무래도 킬러로서 나오고 학생들이 시간도 부족한데 막씩 세워가지고 하기가 조금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생각이 우리 친구들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보면 소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단순히 맞습니다. 암기를 통해서 탁탁탁 풀어나가고 근해 공식이나 뭐 인수분해라던가 아니면 뭐 근과계수 관계 그냥 그동안 배웠던 거 그냥 딱딱딱 넣어서 답을 딱 구하고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아무리 선생님들이 야 이거 많이 했잖아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왔을 때 결과물을 보면 오답률이 굉장하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죠. 왜냐면 이게 사실 가르치는 사람마다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결국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할 때 하나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에서 한 문자도 쓸데없이 주어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수 지금 뭐 조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식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다 어떻게 와닿을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죠. 마냥 어렵지는 않았지만 정답률을 보고 실제로 조금 이 학생들 기말 때 어떻게 내가 뭘 좀 더 강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 시간을 빌어서 본인 수업 어필 하시는 거예요? 내 수업이 이렇다. 저는 뭐 잘하니까. 네. 네. 다음 문제. 이 18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얼핏 보면은 뭐 되게 막 한글도 많고 그림도 크고 막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애 빠졌어. 네, 맞습니다. 큰애 빠졌어. 네. 너무. 큰애 빠졌고 이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교점의 개수 따질 때는 절대 눈대중으로 하지 말라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생들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뭐 한 개인데 두 개인데 하지만 결국에 접하고 안 접하고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거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8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나온 건데 결국에 미지수를 세워서 이 용기를 가져서 이 식을 세워서 접근해 봤냐 안 했냐
이거가 사실 정답률을 가르는 거거든요. 조금 흔히 말하는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선 몇 개 그어보고 식을 세워서 풀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꽤나 친절해. 그래프로 그려줬잖아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원래 안 그려주거든. 네, 맞습니다. 친절했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또 좀 한 친구들은 아 여기가 이 그치. 끊기는 구간이구나. 응, 이 응. 함수가 그지. 이렇게 응. 얘랑 갖고 얘가 다른 거구나. 이런 응. 거를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함수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꽤 많이 친절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건 공부할 만한 가치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세울 줄 알고 눈으로 볼 때 몇 개다가 아니고 이게 과연 직접 여기서 이거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게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를 또 볼 줄 아느냐. 예, 이런 거는 굉장히 틀렸다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오답시킬 겁니다. 얘들 다음 주 목요일 오면은 이거 무조건 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데 와 있는 점이라 예, 가지고 예, 맞습니다. 눈으로 자칫 풀면 틀릴 수 있는 케이스라서 네. 어쨌건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거고 우리도 많이 시켰고 그런 네. 케이스의 유형이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미 지난 일이지만 맞습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아니면 슬쩍슬쩍 그냥 적당히만 공부를 했더니 했던 건지는 알겠는데 틀려왔던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기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좋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 이 함수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1학년이지만 2학기가 들어가면 함수를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2학년 되면 그냥 대놓고 단원 이름이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거예요. 삼각 함수예요. 그러면은 함수 공부를 사실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은 다 함수로 그래프. 예, 그래프 자체를 이제 볼 줄 아는 능력인 건데 이런 문제들을 좀 가까이 하고 중학교식 이제 용산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수학상 선행하면서 난 좀 흔히 말하는 시중 교재 좀 몇 번 풀어봤으니까 되겠지. 로 안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선생님들 가르쳐 주는 거 학원 시험들 교재 오답 열심히 하고 좀 지도를 좀 더 성실히 잘 따라주면 무조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진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은 못 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뭐냐면 시험장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대충 풀어서도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걸 찍을 수 있었을 거거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건 공부할 때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힘들지만 완벽하게 못 풀더라도 어느 정도 정답선에 가까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 전략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맞아요. 네. 그래프를 그리고 점을 찍고 선이라도 끄적끄적 대보는 연습. 그러니까 맞습니다. 2학기가 돼도 그리고 2학년이 돼서 수원수투를 하더라도 저는 늘 그래요. 문제 못 풀어도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 진짜 이런 게 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지 좌절감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수원수투가 되게 힘들어서 성적이 잘 안 나왔더라도 3학년 올라가서 공부하면 된다라는 기본이 되려면 그냥 딱 보면 그래프는 딱딱딱딱 그릴 줄 아는 학생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오답 분석하고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냥 뚝딱뚝딱 그릴 수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다음 볼게요. 할 일은 더 많지만 사실 너무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너무 좋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0,2도 기울기 너무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면 서술형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무려 7점이나 됩니다. 7점이나 되는데 이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높냐면은
이제 이 막대가 길이가 일단 달라요. 그래서 이 10cm를 5cm로 통일을 하든가 5cm 두 개를 10cm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딱 그러니까 개수가 떨어지지 않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서는 최대를 가질 수 있는 그 구조가, 예를 들어 뭐 구라고 치면 구인데 실제로 그 구는 막대기가 존재할 수 없는 막대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또 이차함수, 이게 이차함수 문제인데, 늘 가르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뭐 정역이란 말을 쓸 수 없지만 그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로 끊어지면은 항상 그 좌우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막대기로 나온 거예요. 너무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야 할 수 있을 법한 그 좀 좋은 문제였습니다. 좀 적당히 난이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게, 문장이고 도형의 느낌인데 그림이 없거든. 맞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그려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틀을 그려줬으면 맞아요. 뭐라도 끄적댔을 텐데, 이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읽고 하다가 제대로 못 풀고 시간 쓰고 틀리고 넘어갔을 거예요. 사실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미지수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 뭐 하다못해 사각형이 만약에 그려놓고 전체가 이렇게 5cm가 2개, 18개, 그러면 여기 하다못해 내가 X 하나만이라도 썼으면 그 반대편에도 X 될 거고, 그럼 전체가 18개 되려면 뭔가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 식을, 이 연필을 종이에다가 뭔가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조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계속 보기만 한다. 네, 용기가 좀 필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은 제가 맞아.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해봐야 돼. 맞습니다. 뭘 그려보든 끄적거려보든 진짜 직사각형이야. 그럼 직사각형 그려놓고 고민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수학이 약한 친구들의 특징이 그거잖아. 눈으로만 계속 문장 글만 읽는다고. 맞아요. 밑줄만 계속 긋고. 맞습니다. 나 왜 막 흥분했지? 그래요. 네. 그래서 제발, 왜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이 질문 오면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아무것도 못해? 맞아요. 보통 하얗게 해갖고 갖고 온단 말이야. 맞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해? 맞아요. 아니요, 이건 할 수 있는. 그럼 해봐야지.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되는 걸 질문해야지.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미지수 놓기라는 용기가 필요하죠.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이게 저희가 뽑은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문항이고요. 사실 이것도 얼핏 보면은 굉장히 이거 고난도 문제예요. 아, 진짜 어렵죠. 예, 고난도. 진짜 어려워. 왜냐면 이게 이 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좀 독특한 방식의 어떤 변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기존에 한 번도 안 풀어봤던 친구들은 못 풀지. 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못 풀어.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우리는 시켰다. 많이 시켰죠. 이 문제도 사실 많이 시켰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서- 냉정하게 네. 우리 상위권만들이 했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중하위권은 이걸 좀 미안한 얘기지만 버렸어야 돼요. 네, 맞아요. 못 푸는 문제예요, 네. 사실. 솔직히. 이거는 부분 점수 받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야. 맞아요. 그러면 7점 날리고 맞아요. 다른 거에서 맞출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저희가 항상 용상고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게, 진짜 어렵게 보이는 건 버려라. 그리고 맞출 수 있는 걸 꼭 맞춰라. 맞습니다. 중하위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하위권에서 용상고 성적이 나오는 방법은 어려운 걸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문제를 틀려오기 때문에 진짜 하위권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버려라고 저희도 가르치지 않죠. 맞죠.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뭐 얼핏 봐서는 복소수 단원인가 싶지만은, 네, 복소수 단원인가 싶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그 3차 방정식으로까지 넘어가서 이 식의 구조를, 이 베타분의 알파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보면 통달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했던 친구가 네. 맞춘다. 네. 그리고 한 번 했던 친구는 저는 어차피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꾸역꾸역해서 막 뭘 알파, 베타, 감마를 나눠 썼나? 어떤 분수 구조를 만들었었나? 맞아요. 이 정도 생각만 하지 결국에 또 시간 쓰고 틀렸을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렵고 그 어려운 문제들 중에 꽤나 유명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 저희 그 좀 상위권 반 친구들, 뭐 우리 학원 기준에서 좀 윗반인 학생들한테는 사실 수업이 몇 번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쵸. 시험에도 냈었고 그쵸. 프로파일링이라는 최상위권 반에서 쓰는 교재에도 유사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네 맞-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뭐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중이잖아요. 저희 완전 입장에서는 보면은 네, 이거는 대박 적중이죠. 네, 적중이죠. 상위권 친구들 기준으로 보면 이게 7점짜리 문제고 맞습니다. 어 진짜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전제로 까는 것 자체가 좀 표현이 웃기지만 어쨌건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7점 중에 7점 맞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였던 문제였을 거예요. 버리거나 다 맞춰서 극상위권에 들어갔거나. 맞습니다. 네. 어때요? 이번 시험 1학년 거 시험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용상고스럽게 뭐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막 그렇게 쉽지도 않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사실 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치. 문제들로 구성된 게 아니었나. 뭐 음. 계산이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음. 없었거든요, 사실. 음. 이론 그게 나쁜 학교야.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애들 골탕 먹이려고 막 네, 이상하게 계산 복잡하게 만드는. 네. 근데 저도 딱 이번 시험지 딱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에서 공부한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재밌었을 거야. 맞아요. 기분 좋았을 거야. 제가 지금 말하는 사실 기준도 제가 늘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쳤던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우리 학원 애들한테는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건 사실이죠, 솔직히. 그리고 뭐 이게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고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 재원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봤던 건데 틀려온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는 희망일 거예요. 맞죠. 사실 맞습니다. 기말을 그러면 나는 학원 교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걸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가 이렇게 가볍게 공부했더니 얇게 공부를 했더니 봤던 기억은 나지만 풀 수 없었던 친구들은 목표나 공부하는 습관이나 깊이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낮게 공부했던 친구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지 일단. 그렇죠. 봤는데 그쵸. 했던 건데. 근데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적인 게 사실 이게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그치. 영역이에요. 예, 딱 학교 시험 맞아요. 수준이 그 뭐랄까 저는 아름답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학생들 계획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실수 같은 거를 좀 줄여나가는 연습을 통하고 뭐 평상시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답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하는 거 다 잘 받아줬고 꼭 복습 많이 한 친구들은 아 정말로 이거 공부한 데서 많이 나오네. 아 기말에는 진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중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기말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중간고사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성적대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눈에 봤을 때는 뭐야 다 나왔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되지만 문제 하나하나가 약간씩 까다로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무조건적으로 높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간고사 1컷 자체가 그렇게 높지만은 생각보다 높지만은 않을 거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시국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진짜 공부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데 이럴 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남들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 다 같이 안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 꽤 쉬웠는데 우리 친구들은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왔을 거고 그렇다면 기말도 기말 시험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를 그대로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냐면 용상고는 보통
한번 훅 어려우면 한번 훅 쉽고 쉬우면 맞습니다. 어렵고 이런 기조가 좀 있긴 한데 이번엔 어느 정도 평타? 네, 평타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잘 냈다 때문에 생각해요, 저는. 기말에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난이도를 또 같이 갖고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아마 진짜 힘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맞습니다. 기말은 도형이잖아. 맞습니다. 도형은 쉬워도 어렵다. 근데 이 정도 난이도라면 학생들은 중간고사보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어. 사실 용산고가 이 용산구에서 그래도 난이도가 가장 이제 음, 높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난이도 가장 높잖아요. 탑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평타였다 하는 거는 용산고 기준에서 그치, 얘기를 그치. 하는 거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음. 예,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들이 시켜서만 뭐 그것만 하고 해가지고는 절대 50점 못 넘겨 제가 볼 때는 넘길 수가 없는 학교거든요 애초에.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열심히 하면 또 희망이 있거든요. 네. 그랬던 학교군요. 그러면 우리 준혁 선생님이 담당하는 반이 어디죠? 저는 이제 스카이 음. 스카이반이라고. 네. 레벨로는 레벨로는 위에서, 두 번째죠. 네, 두 두 세 번째 번째. 네, 네. 정도 되는 네. 정확히 중상위권 친구들이죠. 맞습니다. 중상위권 친구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몇 점 정도 맞았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그게 제일 궁금할 걸? 네. 그 연락이 왔는데 네. 그 뭐랄까 사실 이게 정확한 점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서술형이 어떻게 채점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런데 애들한테 이제 연락 온 거를 통해 보면은 뭐 보통 70점대가 가장 많아요. 네. 음, 70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 음,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잘한 친구는 80점 넘는 친구도 있고 조금 평상시보다 좀 뭐 실수 좀 했네 하는 친구는 60점대까지 내려가고. 저희 상위권 친구들 기준으로는 90점 넘는 애들 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음. 저희 반에서도 가장 높은 애가 지금 88점이거든요. 음, 88점이고 음. 사실 뭐 늘 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 당연히 서술형이랑 해서 다 까봐야 알겠지만 맞습니다. 그냥 이번 시험은 잘했다가 일단 90점은 넘어야 잘했다라는 평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2등급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중간기말 합산이죠. 중간기말 합산이 2등급 선에 들어가려면 일단 이번 중간고사는 80점 중반은 맞아요.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한 80, 한 4, 80, 한 4, 5점은 돼야 그래도 2등급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네.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의 네. 평균적인 점수대가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수 전체 평균이라는 게 아니라 2등급 선에 네, 이제 네, 뭐 그 정도.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서술형에서 그치. 좀 어떻게 하나 정도 보느냐. 틀리고 객관식 한 2개 정도 나가면 그치. 제가 볼 때는 딱 2등급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어쨌건 중간기말 합산이기 때문에 네. 지난 건 지난 거고 이번 시험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가까이 뭐 공부 전략을 짜서 공부를 했고 어떤 실패를 맛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었는지를 잘 분석해서 저희도 학생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지만 결국에 아시잖아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 맞습니다. 아이가 직접 학생이 스스로가 해야 되고 그 궁금증을 넘기는 애들은 발전을 못할 거고 그 궁금증을 갖고 선생님을 쪼르는 친구들은 성장을 할 거라서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의 약점 체크 잘 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말고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1학기 컷을 올리느냐 그게 우리의 또 목표니까 어쨌건 최대한 분석 잘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 열심히 시켜서 기말고사에 멋진 결과 나와서 1학기 대박 날 수 있게끔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원래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뉴판 2000 특별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사실 이제 수학 문제 띄워놓으면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네. 왜냐면 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문제가 너무 흔히 말하는 예뻐서
네, 문제가 너무 예쁜 문제들이 많아서. 지금도 말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들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 너무 쪼지 마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학원 지각 결석 안 하게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책임지고 열심히 공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실 거죠? 아, 그럼요. 저는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럼요.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또 이상한 얘기한다 또. 오케이. 그- 잠깐.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맞아. 네,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왜냐면 이게 한두 달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수학이라는 것이. 계속 시간을 들이붓고 노력하고 시행착오 겪고 하다 보면은 수학적인 어떤 내공이 쌓여야 이게 조건을 보는 눈이 트이는 거지.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혼내고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1학년이라서 네. 진짜 많아요. 어머님들이 그 점수만 보고. 왜냐면 중학교 때 점수를 계속 기억을 하거든. 맞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80점은 찍었거든.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50점을 갖고 와. 맞아요. 빡! 딱 80에 50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빡! 한다고. 네, 그럼 너는 되니 안 되니 막. 응? 맞아요. 그럼 애는 막 엄마 아빠 머리 닮아서 그렇다. 시작해서 막 엄마 아빠 막 근데 진짜 수학은 자신감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길을 꺾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음, 제가 학부모님 상담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 상담 많이 해보면 학원에서는 우리 성적이 좀 나빴던 친구더라도 막 격려해주고 괜찮아 할 수 있잖아. 너는 그래도 이렇게 준비 잘 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기말엔 이렇게 조금 더 고쳐서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집에서는 예체능 할래? 막 안 되네. 맞아요. 너 진짜 확실히 우리 아들은 수학 못해. 음,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얘가 힘이 들어져. 맞아요. 힘들다고 공부하기가. 맞아요. 그래서 진짜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답답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담당 선생님 또는 저랑 아니면 원장님이랑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뉴파인 유치원특별반의 이상준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신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